그럼 오늘 다루기로 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요 내용을 제가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게 있어요. 시즌3의 빌런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시즌3. 시즌1의 빌런은 그때 비트코인 캐시 얘기하면서 그 우시. 우지안이랑 크레이그 응. 얘네들이었고, 시즌2 빌런은 당연히 이제 샘. 그 다음에 권도영. 아, 권도영, 루나. 그 다음에 시즌3의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했다가 그쵸? 아, 맞죠? 편집했어, 올릴 때. 아, 그래요? 네. 요게 누굴까? 네. 시즌3의 빌런이 누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걸 퍼즐 아니야, 준비하면서 많이 팠어요. 네. 많이 파서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정도로 하고,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다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보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 이거죠? 근데 저 썸네일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세일러 내용이 어떤지 몰라요. 저도 오늘 퍼즈님이 무슨 방송 하실 건지 아무것도 못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일러를 폰지 사기의 키워드에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 좀, 걔도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가격 변동성에 최근에 호재로 가장 많이 언급도 됐었고. 지금 말한 두 개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봐봐요.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올랐고,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지금 불안한 요소를 그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요. 마이크 셀러 평단이 뭐 얼마라서 괜찮아요. 이 평단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 요거는 그냥 평단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냥 경제 쪽 상식이 아예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 세일러 관련해서 찝찝하긴 한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무서운데. 왜요? 왜냐면 광신도들도 엄청 많잖아요. 아... 그리고 저도 마이크 셀러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얘일 것 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린 요걸 먼저 다뤄야 돼요. 뭐냐면 셀시우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셀시우스가 뭐냐면 대출업체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니, 생각보다 지식이 엄청나잖아. 뭐예요, 자, 셀시우스랑 리더 파이낸스 때문에 그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셀시우스는 ST 이더를 담보로 맡기면 최대 70% 비율로 이더리움을 대여해줬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간단한 게 아니지만 다 물론 챕치피가 해준 거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처음에 ST 이더는 리더 파이낸스 같은 데서 하는, 그때는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 ST 이더를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이더로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스테이킹이 완벽하게 다 되면,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스테이킹하는 물량도 있고 그냥 이더도 있고 막 이게 막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요 셀시우스에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뭐냐면 ST 이더를 여기 그 플랫폼에 예치를 해요. 프로토콜에다 예치를 하면은 요거의 70% 이게 LTV거든요. LTV 혹시 알아요? 아니요. 같이 그 비율 담보 대출. 맞아. 그 주택 담보 대출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70% 해당하는 이더를 줘요. 네. 근데 이더를 다시 ST 이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ST 이더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예치. 그럼 다시 예치한 거에 70%를 또 이더로 받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해. 무한히 반복하면 레버리지가 막 100배, 1000배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무한 등비 수요율이 합이거든요. 네. 자, 10분의 7 더하기 이제 10분의 7의 제곱 더하기 뭐 10분의 7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무한 등비 수요율의 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비 수요율할 때 요 등비 비율이 1보다 작으면은 일정 특정 값의 수렴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건데. 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총 3.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수렴해요.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반복해서 하면 최대 한 3.3배 정도의 레버리지로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요 3.3배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왜냐면 난 좋지, 사실. 이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땐 괜찮아요.
그리고 ST 이더의 가격이 올라갈 때도 괜찮아. 그러니까 ST 이더랑 이더의 가격이 거의 패깅이 됐었거든요. 비슷하게. 네. 왜냐면 그냥 바꿔주니까. 그쵸. 나중에 가서 ST 이더를 이더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살짝 차이가 나기도 했었고. 3.3배 정도의 이제 비율이었었는데, 이게 제가 물어본 게 이거예요. 3.3배로 레버리지 사용한다 했을 때, 이더의 가격이 몇 % 떨어지면 청산이냐? 떨어지면 문제가 엄청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 3.3배 레버리지라는 거를 했을 때 뭐 요렇고 LTV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제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0이 되면 이제 청산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청산 한도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0일 때 청산 안 시키는 거야. 그냥 더 좀 더 남았을 때 청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청산 한도가 75%면은 7%만 하락해도 청산되는 거예요. 3.3m. 리스크를 좀 줄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빌려준 업체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청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청산을 시키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도로 또 가격이 하락해. 그럼 담보 비중이 그 가격이 더 하락하면 또 다른 애가 청산돼. 가격이 하락하면 또 다른 애가 청산돼. 이런 식이에요. 네. 해서 청산 한도가 85%면 약 18에서 19 정도인데, 그래서 청산 한도가 100으로 되면 과연 얼마 정도 하락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빵이 되려면. 네. 그러면 30% 정도가 떨어지면은 청산된다. 왜냐면 3.3 곱하기 그 30 하면은 딱 그 정도 딱 나오니까. 100%니까. 네. 네. 그래서 30% 정도가 떨어지면 전부 다 청산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청산 한도가 좀 짧은 사람은 오히려 낫지. 그냥 미리 청산되고 일부라도 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이더리움이 떨어진 가격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는 루나테라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루나테라 때문에 떨어지다가 셀시우스에서 리더 파이낸스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ST 이더랑 바꿔가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셀시우스에 이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이 야 당장 내놔 라고 하니까 요 셀시우스가 갖고 있던 ST 이더를 팔아. ST 이더를 파니까 ST 이더 팔면서 또 연쇄 청산 나고 ST 이더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이게 ST 이더가 먼저 팍 떨어진 다음에 이더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파산한 날짜가 요때고. 약간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당한 느낌인데 저. 아니면 쌤 그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매도세가 나오니까. FTX 같은 경우에도 토큰. 걔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랬듯이. 맞아. 예. 해서 실제로는 요 정도 부근에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그래서 2022년도 6월달이 저점이에요. FTX 때가 저점이 아니고 FTX 때는 오히려 여기에요. 저 때가 얼마예요? 저점 때가? 한 $1,000도 안 됐네요. 와... 이해갔죠?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가 빌드업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다짜고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됐죠. 근데 앞에 있는 리도 파이낸스나 안 그러면 그 셀시우스나, 그 다음에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07년도 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발행하다가 돈을 빌려줘서 집 사게 시키고, 근데 집에 가치가 커지면 그걸 담보로 또 하고 그걸 담보로 또 하고, 다 똑같거든요. 네. 그쵸? 네. 다 똑같은데 MSTR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얘기해줄게. 담보대출로? 네. 좀 재밌어요? 재밌네요. 근데 빌런일 가능성은 있지만 좀 믿기지가 않은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뭐야? 근데 좀 불친절하긴 했다.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아보고 오세요. 왜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차린 회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찾아보고 오세요. 네, 이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 네,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처음에는 2020년도에서 샀는데, 그때 산 거는 그냥 회사에 있는 현금으로 샀어요. 그게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현금을 일단 산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에 2020년도랑 2021년도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냥 그
요 주식을 요 담보 삼아서 그냥 돈을 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해서 요것도 쉽게 말하면 여기 이자 부담 및 만기 리스크가 있죠.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출한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 놓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자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거든요. 이게 채권을 빌린 거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회사의 요 채권의 가치를 회사가 보장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해서 요런 식인 거고 네. 해서 요거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도 받았어요. 네. 대출 받아서 실버게이트 들어온 적 있죠? 아니요? 실버게이트 2023년도에 모르는 척 했어요. 설명해주세요. 그 파산했던. 네. 네. 그래가지고 USDC가 거기 맞아. 그 담보금 잔뜩 넣어놨다가 망했어. 예, 그랬던. 해서 실버게이트에서 실제로 대출도 받았어요. 네. 네. 대출도 받고 심지어 유상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네. 주식을 더 발행한 거예요. 해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또 사고. 계속 전환사채 네네네네네. 사고. 얘가 이제 챗GPT 5 버전으로 했는데 네. 5 버전은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5 버전은 과거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최신 20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과거 데이터로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챗GPT 4 버전은 최신 데이터로 하고 그래서 평단가는 챗GPT 4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산 거를 쭉 나열해줬어요. 기사 같은 거 찾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뭐 평균 매수 단가는 약간 계산이 틀렸던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MSP 할 거예요? 네, 적립식으로 매수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면은 금액을 보면 되는데 250 밀리언, 175 밀리언 하다가 1 빌리언 하다가 밀리언 하다가 최근 들어서 1.5 빌리언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았을 때 많이 샀어요. 맞아요. 고점일 때 샀어요. 그때 신고가 경신한 날 갑자기 엄청 많이 샀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건 2023년이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때 한 번 사고 요때 한 번 사고 그 전에 더 샀는지 모르겠지만 네. 해서 실제로 평단가를 계산해보니까 한 64,000달러 정도 돼요. 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샀던 거예요. 네,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뭘 두 가지를 알았냐면 비트코인의 평단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가 궁금해야 돼요? 팔 것이냐? 어디까지 떨어져야. 떨어져야지 청산이 나갈 것이냐? 어디까지 떨어져야 팔 거예요? 이런 거?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떨어져야 청산이 날 것이냐? 네. 아무튼 뭐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모고 있다는 평가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만 단순히 위에서 얘기했던 셀시우스랑 리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 그냥 아까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훨씬 더 복잡한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네. 이해갔죠? 네. 해서 관련해서 제가 또 물어봤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맞으면 평단 근처까지 안 떨어져도 아까 전에 청산 요걸 한도를 설정하면은 맞아요. 한 3.3배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만 돼도 청산 나갔잖아요. 됐으니까. 평단 근처까지 안 떨어져도 매도 압력을 받을 상황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이 여기인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평단이랑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제가 잘라버린 것 같구나. 맞아. 레버리지는 평단과 별개의 개념이다. 근데 네. 어쨌든 별개의 개념이라는 건 뭐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매도 압력이 실제로 발생하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하락,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럼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특정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다음에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담보가 떨어지면은 은행에 전화하거든요. 증권사에 전화하거든요. 담보 넣으라고. 그런 것처럼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네. 안 그러면 추가 담보가 안 들어있으면 그냥 강제로 청산시킨단 말이에요. 청산시키는구나.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매도 압력을 받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판다는 기사가 나와봐. 생각도 하기 싫다. 네, 비트코인을 판다는 기사가 딱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얘가 더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니까 더 요구하고 그럼 더 팔아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고래니까 많이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을 압력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마이클 셀러가 갖고 있는 그 위상 사기만 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 판다?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마이클 셀러가 나는 비트코인이 $10,000,000가 돼도 계속 매수를 할 거다. 막 이런 발언을. $1,000? $10,000,000라 했어요. 아, 가격이 높아져도? 그러니까 아무리 높던 계속 살 거다. 높아질 때 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따가 한번 제가 계산을 추가적으로 더 해봤으니까.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진 않죠? 네. 자, 해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해서 이제 각각의 요 마진콜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채권은 주식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정한 이자를 주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채권은 사실 문제가 거의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2027년에 갚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7년에? 네. 네.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 LTV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만큼의 요 담보를 잡고 할 것이냐.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회사채를 더 발행하거나 안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담보를 더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상 은행 대출 요 LTV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금 조달해서 넣으면 되니까. 해서 보면은 실제 매도 압력이 생기는 조건은 뭐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은 매도가 일어나고 LTV 조건 아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요 채권이나 이런 게 대출이 만기 도래시 자금을 다시 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기업 내부 정책이 따라서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평단이 뭐 $30,000는 얘는 GPT-5여가지고 지금 30,000을 한 건데 실제로는 아까 64,000 정도입니다. 해서 요 정도라고 해도 담보 비율에 여유가 있으면은 쉽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진 트레이딩처럼 단순 마진 트레이딩처럼 시세가 평단 부근만 되어도 바로 청산과 같은 단순 시나리오는 괴리가 있다. 요 회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챗GPT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대충도 알죠. 얼마예요? MSTR이 얼마 들고 있어요? 여기 계산했었잖아요. 어디 봐봐요. 그래서 그 42만 3천 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가 봐요. 맞나 봐. 진짜?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건가? 미국 정부가 20만 개 갖고 있어요. 아니 미국 정부랑 비교하지 말고 어쨌든 전체에서 2,100만 개 중에 42만 개면 42만 개. 네. 전체 물량 4%인가 2%? 네. 2%. 네. 2%. 네. 해서 전체 2% 정도. 네. 전체 물량 2%면 엄청난 거 사실. 네. 해서 요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마진콜이 될까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똑같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낮은 가격까지 버틸 수 있어. 왜? 추가 담보를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뭐 대출 규모랑 BT 총량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채권이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단순히 마진콜이 얼마 일어날 거라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고 사실 그 상당한 많은 부분이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결론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요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런 얘기를 한 거 뭐냐면 비트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 왜냐면 네. 주식의 가격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 전환사채나 채권 같은 경우도 주식을 담보로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 MSTR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데 유상증자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MSTR의 주가로 할 수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니까 담보를 못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와. 비트가 떨어져도 괜찮아. 얘가 그냥 추가로 돈 넣으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비트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얘도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MSTR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청산가 근처까지 오고 얘가 추가로 자금 조달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동시에 떨어지잖아. 네네네. MSTR이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간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MSTR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MSTR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전 약간 그거 같은데? 이번에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양자 컴퓨터가 뭐 비트코인을 위협을 한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뭐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했잖아요. 근데 전 그냥 사람들은 저게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팔면 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까봐 매도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매스컴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저 팩트가 아니라? 근데 네. 매스컴이 물론 중요한데 네. 매스컴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청산 나가는 건 똑같아. 그래서 진짜 청산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진짜 조금이라도 비트를 팔기 시작한다? 연쇄 청산이 계속 나와. 자, 요 시스템이 제가 요 챗 GPT가 잘 얘기해줬으니까 네. 나타날 수 있는 악순환 시나리오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 그러면 담보 비율 경고가 있어요. 마진콜 우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자들이 알든 모르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기사를 쏟아내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청산당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왜냐면 실제로 그런 기사도 났었으니까. 그러면 MSTR의 주가도 하락해. 당연히 같이 하락하겠죠. 근데 얘가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그리고 담보 보강도 어렵고 채권 발행도 막혀. 그러면 결국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해.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주가도 하락하고 추가 자금 조달 어렵고 그러면 다시 또 담보 넣어야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또 매도해. 그냥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날 거네. 한 번 팔기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한 번 팔기 시작하면. 근데 이더리움이랑 비교할 때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번만 팔아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한 번 팔면 네. 내 생각엔 진짜 큰 영향을 끼쳐. 근데 언젠간 당연히 팔겠죠, 조금씩. 아니 안 판다고 그랬잖아. 절대 안 판다고. 네. 안 판다고 했잖아.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네. 좀 지루해졌나요?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면 대충 그래도 몇 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3.3배처럼 명확하게 나오면 대충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 이해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대충 몇 배의 레버리지인지를 한번 그래도 대충이라도 계산해줘. 응,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충이라도 계산하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갖고 있는 담보나 자산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대충 1.5배에서 2배 레버리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 말고 이제 챗 GPT-4한테도 물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1.5배 정도의 레버리지. 그래서 1.5배? 네. 우리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려면 그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배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네. 요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 갔죠? 네. 그러면 2배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치면은 네. 그 평단가 그러니까 그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청산당하죠? 6만 원래 그냥 마진을 한다고 하면 64,000달러가 평단이라고 치면은 네. 이게 한 32,000달러까지 떨어지면 청산이에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갔죠? 네네, 이해가. 그러면 그러니까 2배니까. 네. 그래서 절반 반토막이 나면 청산인데 네. 32,000달러까지 오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쵸. 솔직히 안 와. 절대 안 와. 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32,000달러까지 어쨌든 떨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클 세일러가 적립식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일정하게 계속 금액으로 매수했으면 상관없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최근에 너무 무리해서. 최근에 더 많이 사. 맞아. 비쌀 때 더 사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한 마이너스 30%, 평단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평단가 마이너스 30%. 왜냐면 절반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청산 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0%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매도의 압박을 심하게 받을 거야. 평단가 마이너스 30. 평단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예요.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비쌀 때 계속 사니까 평단가가 예를 들어 15만 달러가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도 거의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인데 64,000달러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1만 달러 혹은 12만 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청산 나요. 근데 조금이라도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가능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불장이어도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0%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해서 생각보다 1.5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챗 GPT가 아무리 말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얘라고 얘기해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요거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리스크 관리를 해줄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리스크 관리에 우리의 요 자산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잘할 수도 있어. 네.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잘 안 사고 해가지고 평단가를 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갔지만 평단가가 뭐 한 7만 달러, 8만 달러 유지하자 하면 괜찮아. 솔직히 7만 8만 달러 유지하면 저는 크게 7만 8만 달러 위험할 수 있겠구나. 평단가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언제 얼마큼 샀으니까 평단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평단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무조건 청산 아니고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맞아. 비트코인 떨어져서 더 사야 되는 상황이나 안 그러면 담보를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이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주다 못하고. 뭐 어디 기사 보니까 평단이 10만이 넘었다는 이상한 말도 있던데. 수학도 못하네. 네. 제가 잘못 알은 걸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났네. 네. 해서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면 뭐냐면 네. 생각보다 위험하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너무 덩치가 커서 그래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언론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다 해요.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비트코인 계속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 얘기하죠 사실. 주가도 올해 500% 올랐어요. 맞아요. MSTR. 그래서 심지어는 요 셀시우스 요 사태 때문에 큰 돈을 잃으신 분들 유튜버 분 중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일러 형이 괜찮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자,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런 내용을 세일러한테 자꾸 주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나중에 가면 왜냐면 걔가 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쵸.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걔가 사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잖아. 근데 야, 이거 떨어질 거 알지? 리스크 관리 너 되고 있니? 를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쌀 때 사 이러면서 너 팔면 끝이야 우리까지. 안 그러면 야, 너 좀 덜 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것도 궁금하다. 세일러가 이걸 모를까요? 세일러는 본인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샘처럼.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런 걸 몰랐을까요? 권도영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네. 하긴. 미국이 밀어준다고요? FTX도 미국이 엄청 밀어줬어요. 맞아. 게리 겐슬러랑 엄청 친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5만 배우들 다 나와서 광고하고. 서리님 기억 안 나세요? 네. FTX 다 게리 겐슬러 엄청 밀어주고 엄청 잘 됐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랑 거의 맞먹는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죠? 그렇죠. 400년 갔죠?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냥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생각까지 드니까 저는 어쨌든 요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처음 시발점은 마이클 세일러가 아닐 것이다. 처음 하락의 시발점은 얘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락장의 끝에는 얘가 있을 수도 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25만 달러까지 간 다음에 가격이 좀 하락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15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마이클 세일러 때문에 더 떨어져가지고 막 한 7만 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권도영은 아니지만 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될 수가 있다. 그냥 불 맨 처음에 지피는 건 아니지만 기름 정도는 부을 수 있겠네요. 네,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수는 있다. 왜냐면 지금 나오는 형태상 그렇거든요. 물론 마이클 세일러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조정이 올 텐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지. 마이클 세일러가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좀 해야죠. 물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니까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꾸준히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화 한 통 넣어야겠다. 네. 아니, 모르지. 사실 요거 영상을 보고 누가 X에다 쓰고, 마이클 세일러 X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는 얘기했지만, 기업이 그렇게 간단하게 청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굴려보면 청산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팔면 연쇄 청산이 엄청날 거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어떡해요? 뭐냐면, 준비를 많이 오셨네. 마이클 세일러는 정작 본인 주식을 매도했잖아. 본인의 매매 리스크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건 이제 개인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뻥튀기 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본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고 네.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망하든 말든. 왜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요. 어떤 경우였어요? 그냥 그 돈 다 빼달려고 회사 망하게 하는 거. 당연히 있죠. 네. 네. 이런 경우 저렇게 진짜 그리고 많아요. 배째라 저렇게. 왜냐면 나는 그냥 판 건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챗 GPT 말로는 그렇진 않아. 예. 그렇진 않아. 예. 그렇진 않아. 뭐 마이크로 세일러가 이제 일부 매도한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여전히 지분 많아. 여전히 개인 비트코인도 많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네. 이건 뭐 세일러만 알겠지. 그래서 그 이제 대충 정리를 좀 내리자면 생각보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네. 그 레버리지가 한 2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단에서 뭐 마이너스 50% 되면 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그것보다 덜 떨어져도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그치. 네, 그래서 평단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 가격이 얼마죠, 대충? 지금은 한 5만 달러 정도예요. 5만이요? 네. 네. 지금 5만 달러. 그래서 5만 달러 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 없어. 근데 마이클 셀러가 최근에 보니까 비쌀 때 더 많이 사더라. 맞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아마 세일러가 비싸서 산다기보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사는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처음 하락이 시작되진 않겠지만 하락장의 피날레는 얘가 장식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세일러형을 믿습니다. 미정님이 세일러 연락처 좀 줘봐요. 연락 좀 한번 해봐요. 팔지 말라고. 저는 세일러를 믿어요. 믿는데 네. 믿는데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완전 비트코인 거의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 어디 나와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에 나와가지고 화상 채팅에서도 마이클 셀러가 좋다고 비트코인 재무제표에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했다던데. 본인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배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다시. 비트코인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거면 2배 정도 오를 거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비트코인보다 막 3배, 4배 올라. 이러면 네, 과평가됐다. 그래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막상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리스크가 없진 않다. 요 정도로 좀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퍼즐의 음모론? 누군가는 이 정도를 다뤄야 돼요. 맞아. 이런 내용을 누군가는 다뤄야 돼. 갑자기 무섭다. 루나 사태 올까봐. 누군가는 다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제가 했습니다. 다들 안 다뤄. 예, 다들 안 다뤄.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 다들. 좋아하니까 마이클 셀러. 그래서 맞아요. 상승장에는 괜찮긴 한데 사실. 사실 맞습니다. 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셀시우스랑 리도 파이낸스, 심지어 FTX, 그다음에 루나테라 같은 경우도 상승장 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네, 하락장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좀 무서워졌어요? 그럼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불장 앞에서 갑자기. 제가 세일러 형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네. 세일러 형이 절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불안하잖아, 솔직히. 너무 많이 들고 있어. 그러니까 레버리지 쓴다는 건 확실한데 도대체 몇 배의 레버리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건가? 레버리지 안 쓰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맞아. 그 담보를 안 하면 회사에서 번 돈으로 투자한다거나.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유상증자에서 해, 대출해서 해, 주식 맡겨. 그다음에 뭐 그 채권 발행해서 해 이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레버리지 몇 배를 쓴 건지 모르니까. 막 5배, 6배 쓰고 있었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설마 그 많은 금액을 5배, 6배 쓸까?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그게 아무 나온 자료가 없어요? 레버리지조차도? 아까 나온 것처럼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단순히 비트코인 몇 개 샀다 이것만으로 레버리지를 얼마 썼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산되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또. 아까 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근데 최악의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평단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매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마이클 셀러가 잘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서 돈을 또 구해와. 그럼 오케이. 네, 그럼 오케이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매도한다?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민족 대통합하는 거예요. 마이클 셀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다 팔더라도 우리가 팔지 말는 거지. 나머지 98%가. 어때요?
넌 팔아라. 근데 이게 그건 거 알죠? 그 눈치 게임. 알아요. 한 명이라도 하면. 맞아. 그러면 세일러 형님의 매도세가 나올 때 알려주실 건가요, 퍼즈님이? 그 매도세가 그 전에 나와야죠. 매도세가 그러니까 그 나오죠. 한 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퍼즈의 방주 해주실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미리 매도했고 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한 발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거의 끝물이에요. 만약에 마이클 세일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하락장의 끝물에 FTX처럼 마지막 한 번 더 내리꽂을 때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좀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야죠. 네, 미리 좀 나오는 걸 목표로 해야죠. 그래서 미리 좀 나온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팍 떨어지면 마이클 세일러도 망했다. 약간 이런 기사 나올 때 담아. 그때 우린 또 담아. 담아야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립식으로.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니 좀 다행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이 정도까지고 네. 이제 아종 아나운서님 준비한 거랑 볼까요?